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영국 축구 레전드들,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이 입을 모아서 아니 왜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빅클럽과 이적설이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가치를 보여줬는데 왜 이적 시장에 얘기가 안 도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요. 또 한 번 흥미로운 소식이 막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의 내부 소식을 최근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올 여름 리버풀이 손흥민 선수에게 빅 오퍼 초대형 계약 제안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이적설이 나온 배경은 사실 리버풀의 핵심 공격수들 마누라 트리오가 모두 올 여름에 계약 마지막 해에 돌입하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사디오 마네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이적이 매우 유력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리버풀은 대형 공격수를 보강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유르겐 클롭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경기장에서 만날 때마다 굉장히 친근하게 얘기하는 모습들이 포착됐었는데요. 이 이적설 보도 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살펴보고 현재 상황 팩트체크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오랫동안 지켜봤고 오랫동안 당해왔던 클롭 감독이 마침내 움직인 것 같습니다.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리버풀을 상대로 두 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했고 두 경기 모두 무승부를 끌어내며 리버풀의 올 시즌 강세 속에서 지지 않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지난 2020-2021 시즌 같은 경우에는 주제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두 차례 경기를 했고 모두 지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기 원정 경기 당시에도 득점을 하면서 2대1 석패 과정에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거든요. 이런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클롭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너무나 원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최근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아쉽게 놓치는 과정, 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놓치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위력을 확인했죠. 풋볼 런던의 보도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리버풀의 손흥민에 대한 초대형 제안을 막았다라는 얘기인데요. 콘테 감독이 직접 못 가 이렇게 막았다는 게 아니라 콘테 감독이 토트넘을 성공시키면서 토트넘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챔피언스리그에 진출시키면서 이 이적의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일단 사디오 마네 선수가 이제 2023년 여름에 리버풀과 계약이 끝나는데 그런 가운데 클롭 감독이 장기 재계약을 맺었고 클롭과 살라도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살라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본인이 남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계약 제안은 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023년 여름에 공짜로 나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최근에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공짜 자유계약으로 나가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이적료에 상응하는 굉장한 액수의 계약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유로의 이적료가 발생할 선수였다면 5천만 유로를 구단에 주는 게 아니라 선수에게 계약금으로 주는 상태가 되고, 킬리안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려고 했을 때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도 사실은 1년 전에 음바페를 이제 계약이 남았을 때 영입하려고 준비해놨던 1억 유로에 상당한 그런 그 이적료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는 등 그런 지금 트렌드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디오 마네 같은 경우에 새로운 도전도 원하고 또 어떻게 보자면은 리버풀에서 조타도 영입되고 디아스도 영입되는 가운데 서서히 지금 세대 교체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런 시점에서 조금 이제 로테이션 자원으로 뛰기보다 물론 여전히 중요한 선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인수인계를 하고 떠나는 그런 느낌인데 바이에른 뮌헨에 가서 새롭게 도전해보고 새로운 리그도 경험해보고 또 나의 개인적인 조건도 올리고 싶다 약간 이런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지금 결정을 내렸다. 마네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겠다라는 마음을 정했는데 협상이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 외에 독일과 영국의 공신력 있는 매체들도 현재 이적료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은 3천만 유로를 준비하고 있지만 리버풀은 4천만 유로까지 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데 이런 금액적인 부분들은 아마도 조율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클롭 감독이 부임해서 리버풀의 전성한 시대를 이끌었던 공격 3인방은 마누라 트리오를 불렸죠. 마네, 피르미누, 살라인데 이 선수들이 모두 일제히 2023년 여름에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일단 디보코 오리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 AC 밀란으로의 자유 이적이 거의 확정적인 상태고요. 미나미노 타쿠미 선수는 이제 데려왔지만 이 계약 기간이 2년 남았는데 기대만큼의 경기를 못 보이다 보니까 올 여름에 이적할 것이다. 리즈 유나이티드와 강하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디오고 조타와 루이스 디아스가 이제 잘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선수들을 아예 시즌 내내 주전으로 가져가기엔 조금 아쉽다. 특히 디아스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합류한 이후 좋은 경기력을 보였지만 결국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는 뭔가 그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형 공격수가 필요하다. 말씀드린 대로 마네가 나갈 거고 오리게도 나갈 거고 피르미노 같은 경우도 이제는 거의 하락세가 완연하고 살라 같은 경우도 내년 여름에 공짜로 나가는 상황이 된다면 리버풀은 지금 준비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원했던 선수 일단 그럼 우리가 어떤 돈을 얼마 쓰더라도 데려오고 싶은 선수는 손흥민이다라고 찍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셀러리 스포츠에 따른 리버풀의 연봉체계를 살펴보면 버질 판데이크 선수가 주급 24만 파운드로 가장 많은 돈을 받고 있고 티아고 알칸타라가 22만 5천 파운드고요. 살라가 22만 5천 파운드 마찬가지로 받고 있고 마네가 20만 파운드예요. 그리고 피르미누가 18만 파운드고 말씀드린 이 젊은 선수 조타는 12만 파운드, 디아스는 10만 파운드의 저렴한 조건으로 왔는데 토트넘의 최고 주급자는 현재 해리 케인입니다. 20만 파운드고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하면서 19만 2천 파운드로 나와 있는데 옵션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20만 파운드를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그런 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마네가 나가게 되고 피르미누 같은 경우도 나갈 가능성이 있고 살라 같은 경우도 결국 내년에 나간다는 상황이 된다면 인건비를 꽤나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말씀드린 대로 공격 라인에 나가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더 좋은 주급을 제시할 수 있고 또 리버풀이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냈잖아요.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상금과 중계권료 수익과 각종의 상업적인 이익을 포함한다면 손흥민 선수에게 최소한 1억유로 충분히 지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다니엘 레비 회장이 2018년과 2019년에 맨시티와 맨유가 움직였을 때도 1억 유로를 요구했기 때문에 아예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는데 지금은 1억 유로 그 이상 원할 겁니다. 아마 최소한 1억 5천만 유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게다가 계약 기간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돈까지 지를 준비가 됐다라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5월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 정말 의미심장했던 상황이 있었죠. 1대1로 경기가 끝난 다음에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로 리버풀이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안필드 첫 번째 패배를 당할 만한 그 위기가 있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경기 끝나고 나서 현지 카메라가 손흥민 선수를 집중 조명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가장 먼저 콘테 감독과 인사를 하고 경기장에 선수들이랑 인사하러 오는데 클롭 감독이 막 저벅저벅 걸어오게 됩니다. 클롭 감독이 와서 손흥민 선수에게 다정하게 친근하게 얘기를 하면서 딱 그 껴안고 귓속말을 뭔가 해요. 하면서 뭔가 손짓하고 오래 얘기를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약간 웃음을 참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머리를 감싸주고 마치 자기 선수도 아닌데 콘테 감독보다 더 그 클롭 감독이 격하게 애정을 표현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뭔가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이때 많은 리버풀 팬들이 토트넘에서 리버풀로 오라고 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도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다른 동료 선수 윙크스가 다가오니까 이제 클롭 감독가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했는지 윙크스와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걸 지켜보던 클롭 감독이 계속 손흥민 선수를 따라가서 툭툭 치면서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이 사실 경기 끝나고 나서 상대팀 선수, 상대팀 감독과 인사하는 것은 의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에게만 이렇게 격렬하게 인사를 나눴고 나머지 토트넘 선수들에게는 가볍게 툭 치고 인사하는 정도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알렉산더 아놀드와 경기 중에 조금 다툼이 있었는데 경기 끝나고 아놀드가 와서 또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또 화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구 게임 피파 시리즈와의 인터뷰에서 리버풀로 데려오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더브라이너와 손흥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손흥민은 정말 비범한 선수고 빠르고 결정력도 좋고 너무나 침착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리버풀 선수들조차도 굉장히 원한다고 했던 선수인데요. 풋볼 런던의 기사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요. 풋볼 런던의 취재에 따르면 리버풀은 올 여름 토트넘이 4위 안에 들지 못했을 경우 손흥민에게 대형 제한을 고려하고 있었다. 유리겐 클롭 감독은 스퍼스의 한국인 스타를 아주 오랫동안 열망해왔다. 풋볼 런던의 취재에 따르면 사디오 마네 또는 모하메드 살라가 올 여름 계약 마지막 해에 접어들어 떠날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손흥민을 영입하는 것을 추진했다. 만약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한다면 토트넘의 재정적인 결의를 시험해보고자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추진했던 당시에는 마네가 나갈지 살라가 나갈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가 나갈 것이 유력시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살라가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와 연결되기도 했었고 마네는 바이에른 뮌헨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살라는 남겠다고 했지만 재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마네는 바이에른 뮌헨과 매우 가까워져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선수를 하나 데려와야 된다면 손흥민이 최적이다. 우리는 즉시 전력을 원하고 바로 활약할 수 있는 바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노릴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원한다. 클롭 감독이 챔피언스리그 결정 끝나고 나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년에 다시 결승전 우리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마네나 살라가 나간다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확실한 선수가 필요한데 손흥민이라는 것이죠. 다만 이 손흥민 선수를 설득하려면 다음 시즌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투자도 어려워지고 콘테 감독도 놓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도 토트넘에 대형 제안을 해서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겠다. 재정적인 결의를 시험해보겠다는 얘기가 우리가 이 정도 돈 한번 흔들릴 만한 거절 못할 제안 한번 해봐? 이런 정도까지 갔다는 것이고 1억 5천만 유로에서 2억 유로까지 지를 수 있지 않았겠느냐. 손흥민 선수의 나이가 30이 됐긴 했지만 클롭 감독이 그 정도로 원한다면 그리고 최근 선수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것을 가늠한다면 충분히 초대형 오퍼라고 했기 때문에 요즘 이적 시장에서 초대형이라고 말한다면 1억 유로 깔고 가야 되잖아요. 충분히 그 가격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클롭 감독은 오래전부터 손흥민 선수를 원했는데요. 바로 도트문트에서 본인이 1차 전성기를 맞이할 때 손흥민 선수도 막 프로 경력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바로 2012-2013 시즌 딱 10년 전의 일인데요. 함부르크의 유망주였던 손흥민 선수가
당시 분데스리가 2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는 과정에서 무려 4골을 몰아쳤고 2경기 연속 멀티골을 장렬했었죠. 특히 후반기 경기가 대단했는데 도르트문트가 리그 2위로 분데스리가 우승 경쟁도 하고 있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선전하면서 결승까지 진격했던 바로 그 시즌입니다. 그런데 함부르크가 도르트문트의 안방에 가서 4대1로 승리를 거뒀고 먼저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손흥민 선수의 멀티골로 결승골과 쐐기골이 나왔거든요. 이 당시에 도르트문트는 말씀드린 대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도 격파했고 맨체스터 시티도 격파하는 등 최전성기를 누리면서 개겐프레싱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분데스리가에서도 볼프스부르크전 패배는 맨시티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로테이션 때문이었었거든요. 그 이후 분데스리가와 포칼을 포함해서 5연승을 달리고 있던 막강한 도르트문트가 함부르크에게 일격을 당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레알 마드리드전 승리부터 이 함부르크전 패배까지 로테이션 때문에 한 번 졌던 볼프스부르크전을 빼면은 도르트문트가 지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경기 이겼단 말이죠. 그럴 정도로 강력했던 도르트문트를 손흥민 선수가 아주 박살을 냈다. 그 당시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멋진 가마차기 슈팅으로도 골을 넣고 문전 밀어넣기로도 골을 넣었는데 특히 손흥민 선수가 이 왼발 가마차기로 골을 넣었을 때는 클럽 감독이 아주 입을 딱 벌어지면서 놀라는 모습이 또 화제가 됐었고 사실은 뭐 리버풀 감독을 하면서도 손흥민 선수에게 실점을 할 때마다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클럽 감독이 꼭 공을 허용하고도 애정과 좀 존경심을 표하는 모습 많이 보였거든요. 이 당시에 도르트문트 감독으로서 가졌던 인터뷰에서도 손흥민은 매우 빠르고 위협적인 돌파 능력을 갖고 있고 감각적이고 한 박자 빠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어떤 수비수도 막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좋은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이제 토트넘에게 지고 나서도 일주일 푹 쉰 손흥민은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경기 전에도 손흥민 같은 최고의 여승 능력을 갖춘 선수를 막는 것은 나에겐 최고의 도전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본인의 전술 성향에 정말 상성에 맞지 않는 막기 어려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찬사를 많이 했었고 속도감 있고 공격적인 축구를 펼치는 또 클럽 감독의 스타일을 보자면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 탐날 텐데요. 풋볼 런던의 보도 계속 살펴보면요. 이러한 그 리버풀의 빅 오퍼, 초대형 오퍼 준비가 토트넘에서 이 엄청나게 인기 있는 선수이자 콘테 감독의 계획에 치명적인 선수이자 지난해 여름 4년 연장 계약을 체결한 손흥민이 이적을 하는 것을 토트넘이 수락한다거나 혹은 손흥민 선수가 동의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리버풀이 움직이고 있었고 움직이려고 했지만 이게 어떤 수락 단계,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닌데 다만 이제 리버풀은 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고 지금까지도 관심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번 여름에 토트넘이 만약에 좀 미끄러진다면 움직여보려고 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지금 리버풀 팬들이 난리가 났는데 이 보도에 대한 그 트위터 멘션으로 아스날을 비난하고 아르테타 감독을 비난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날이 4위를 차지했다면 우리가 손흥민을 데려올 수 있었는데 이 아스날 왜 그랬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원성이 자자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리버풀 팬들은 마네에게 남아달라고 우승 퍼레이드에서 막 깃발을 흔들고 플래카드도 준비하고 했지만 마네 선수의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매우 유력해진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네는 떠나게 됐지만 리버풀은 현재 상황에선 손흥민 선수가 이적에 대한 전혀 관심을 보이지가 않고 있고 또 콘테 감독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못 먹는 감 찔러봐도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지금 확고한 상황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 영입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참가에 대해 굉장히 흥분하고 있다. 그리고 콘테 감독이 남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기뻐하고 있다라고 알레스테오 골드 기자가 풋볼 런던을 통해서 내부 정보를 정했는데요. 토트넘 허스퍼는 이제 2022년 여름 이적 시장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손흥민 선수는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오늘이죠. 5월 30일 한국과 브라질의 이제 경기를 준비하기 위한 파주 NFC에서의 대표팀 소집 훈련을 시작합니다. 브라질전 이후에도 경기가 많습니다. 6월 6일 칠레전, 6월 10일 파라과이전, 6월 14일 이집트전까지 총 4차례의 친선 경기를 통해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을 준비하게 되고요. 6월 18일에는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일정이 발표됩니다. 과연 개막전에 어떤 팀을 만나게 될지 각종 주요 매치들은 언제 열리는지가 이제 밝혀지고요. 토트넘 허스퍼는 6월 27일 월요일에 프리시즌 훈련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A매치 경기를 소화한 선수들은 일주일 정도 더 휴가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에 1차 평가전을 아마 유럽에서 갔고 7월 11일쯤에 한국에 들어와서 팀 K리그와 7월 13일 경기하고 7월 16일에는 세비야전, 7월 23일 레인저스전, 7월 30일 AS 로마전까지 치르고 8월 6일에 열릴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끝났지만 여름에도 뜨거운 소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한준TV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